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과 정보가 공개되고 나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섬과 시설에 대한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제작 총괄인 프랭크 마샬은 해당 시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섬은 첫 번째 쥬라기 공원의 연구 실험실을 위한 장소고, 그곳의 공룡들은 실제 공룡들을 바탕으로 했으나 돌연변이로 조금씩 다른 존재다. 예고편 속 조라의 대사에서도 섬이 오리지널 쥬라기 공원을 위한 공간이었다라고 말하고, 루미스 박사 역시 섬의 공룡들은 첫 번째 공원에 전시되는 게 부적합할 정도로 위험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팬들은 새로운 시작의 설정이 기존 캐논 설정을 완전히 부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죠. 기존 설정에서 우리는 쥬라기 공원 시절에 운영되었던 총 3개의 연구소들을 보았습니다. 시기상 순서로 나열하면 맨 처음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록우드 저택 지하 연구실입니다. 인제는 이슬라 소로나 시설 건설 완료 전까지 1975년부터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했죠. 해먼드, 록우드, 그리고 인제는 그곳에서 새끼 코끼리를 복제하는 걸 성공, 1984년 호박에서 선사시대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인공난자 수정에도 성공, 더 나아가 첫 번째 선사시대 동물을 복제하는 데도 성공하죠.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연구실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슬라 소로나 연구실이죠. 인제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공룡 복제 연구를 진행합니다. 1986년 초 첫 번째 공룡인 트리케라톱스가 부활하죠. 지니가 한번 램프에서 나오고 나서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이후 인제는 미크로케라투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다른 고생물들도 더 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이 바로 이슬라 누블라 쥬라기 공원에 위치한 연구소죠. B구역이 메인 공장이라면 이곳은 조금 더 공연을 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블라 공원에 전시되는 공룡들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복제할 수 있고,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기존에 3개의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시작 속 섬이 기존의 설정들을 전부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팬들은 걱정하고 있죠. 또한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공룡들이 1980년대 처음으로 복제된 실패작들이라면 기존과 더욱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계관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1988년, 딜로포와 랩터는 1991년, 스피노사우루스는 1999년, 그리고 모사사우루스는 2007년에 처음 복제됩니다. 만약 새로운 시작의 동물들이 프로토타입이라면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복제된 셈이라 기존 설정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중 배경이 2027년이기에 이 동물들은 그 섬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추측 때문입니다. 섬 자체를 인젠이 첫 번째 쥬라기 공원을 위해 구입한 것은 맞지만,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공룡들은 쥬라기 공원 3과 쥬라기 월드 사이 기간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그 기간 동안 인젠이 섬으로 돌아가 연구소를 재정비해 실험을 진행했다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룡 디자인입니다. 실험관에 갇힌 도른베니 벨로시랩터를 볼까요? 날카로운 인상과 줄무늬는 잃어버린 세계에 등장하는 로우랜드 수컷 벨로시랩터와 쥬라기 공원 3 속 하이랜드 벨로시랩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몸통은 조금 둥근 느낌이 들고, 공원 시절 랩터보다는 월드 시절 랩터처럼 총배설강이 크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둥이 역시 공원 랩터들보다는 뭉뜩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에 보는 내내 해당 랩터는 공원 시절과 월드 시절 랩터 사이 중간 단계라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는
ILM에서 쥬라기 월드 트릴로지 때 사용한 그래픽 모델에 쥬라기 공원 그래픽 모델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실제로 도미니언 당시에도 티라노사우루스 모델과 수컷 프테라노돈 모델은 기존 폴론 킹덤 당시 모델에 ILM이 공원 시절 모델들을 합성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디자인 때문입니다. 해당 시설이 1980년대에 버려졌다면 2027년인 작중 시간대에서는 거의 5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방치되었죠. 그렇다면 예고편 속 모습보다 더 낡고 오래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치만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컴퓨터를 제외한 실험실 장비들이 1980년대 느낌보다는 2000년대 사용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디렉스와 연구진이 갇히는 이 장면도 다시 볼까요? 직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나 닫혀가는 문의 디자인도 2000년대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제는 이 섬을 1986년과 1993년 사이에 제2의 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합니다. 그러나 해당 섬에서 만들어진 실패작들은 버려지고 얼마 안가 죽게 되죠. 이후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슬라 소르나에서 인제는 불법적으로 혼합 테스팅을 진행하지만 연구는 불완전하게 끝나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002년 마스라니 글로벌은 정식으로 쥬라기 월드 건설을 발표합니다. 이에 인제는 이슬라 소르나처럼 대중의 눈을 피해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죠. 이슬라 누블라는 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이슬라 소르나 역시 이미 대중에게 노출되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에 있던 이 섬으로 돌아가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공룡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이번 영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공룡들과 디렉스인 것이죠. 그렇기에 랩터나 다른 공룡들이 쥬라기 공원 디자인과 쥬라기 월드 디자인 사이 연결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 2007년 모종의 사고가 발생해 인제는 디렉스와 결과물들을 섬에 버립니다. 연구 결과물들을 이슬라 누블라로 보냈기 때문에 섬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인제는 섬을 버리고 공룡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2015년 쥬라기 월드가 폐장해도 인제는 섬을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 사이 공룡들은 자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2007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 설정에서 마스라니가 우박사에게 더 크고 무섭고 이빨이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라고 모든 권한을 승인한 시점이 2008년이고 많은 팬들은 스콜피오스 렉스가 2009년에 부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했죠. 또한 2007년은 새로운 시대의 작중 시점보다 20년 전이 됩니다. 최근 디렉스와 관련해서 재밌는 팬 추측이 생겼습니다. 이번 작품의 메인 기업으로 등장하는 파커 제닉스 파마슈티컬 엔지니어링의 로고가 디렉스 장면에 사용된 로고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적어도 디렉스만큼은 인젠이 아닌 파커 제닉스가 맞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전부 제 추측에 불과하고 영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젠의 첫 번째 실험실이고 이 공룡들이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 디자인 역시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간 차이점이 있던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